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여유다. 숨 쉴 여유,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인생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반드시 삶에 지금보다 더 많은 여유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에너지를 급한 일보다는 정말 중요한 일에 쓸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밤 알렉스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우린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일들을 쫓게 됩니다. 회사의 목표, 가족의 요구, 세상의 기대. 그러다 보면은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게 되죠. 오늘 책 읽어주는 밤 알렉스에서는 바로 그 나를 다시 돌보는 이야기로 함께하려 합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나를 돌보지 못했던 시간들이란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은 마치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다시 꺼내드는 지도를 닮아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갈지를 차근차근 알려주는 책입니다. 요즘 지쳐 있다면은, 혹은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느낌이라면은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쉼표가 되어줄 거예요. 왜 우리는 늘 바쁜데 행복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하루하루 바쁘게 달려가죠. 하지만 바쁘다고 해서 꼭 의미 있게 사는 건 아니에요. 일이라는 진창에 빠져 허우적대면서도 정작 중요한 질문을 묻지 못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나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이 책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는지, 왜 늘 지쳐만 가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멈추고 방향을 새로 잡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위대한 성취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저 운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공통점은 늘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결국 인생 계획은 거창한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약속이자 로드맵입니다. 인생 로드맵을 그리는 건 멀리 내다보는 것 같지만 사실 핵심은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가 바로 내 인생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책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시작할 때 딱 10분만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 작은 계획을 적어보는 것, 이런 습관이 결국 삶 전체를 바꿔내는 힘이 될 수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떠밀리듯 살아갑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족이 기대하는 대로,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은 정작 내가 원하는 건 점점 희미해지죠. 이 책은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멈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속도를 늦추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거죠. 용기라는 건 거대한 도전이 아니라 멈춤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없다가 아니라 시간을 뺏기고 있다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저자는 시간을 되찾는 것이 곧 나를 돌보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루를 통째로 바꾸기보다 작은 틈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작은 틈들이 쌓여 결국은 내 삶 전체의 주도권을 되찾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계획의 중요성을 알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는 잘 모르죠. 이 책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적습니다.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상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걸 일상으로 옮겨올 작은 실천을 정리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나침판이 되어줍니다.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이 곧 내 인생을 다시 쓰는 시간이라는 것. 끝없이 쏟아지는 일들 속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돌보는 일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을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이제 책 속의 문장으로 저랑 같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7월의 어느 화창한 아침, 나는 콜로라도 쪽의 로키 산맥 한가운데를 등반하고 있었다. 길은 콸콸 흐르는 계곡을 따라 나 있었다. 야생화가 피어 있었고 소나무, 미루나무, 비옥한 흙에서 달콤한 향기가 났다. 기온은 18도씨로 시원했다. 장거리 하이킹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조건이었다. 첫 번째 이정표에 도착하자 계곡 위로 익숙한 다리가 보였다. 잠시 멈춰서서 주변의 풍광을 음미하며 자연에 푹 빠져들었다. 곧이어 계곡을 가로지르는 두 번째 다리를 건너 그 앞으로 이어진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10분 정도 더 오르자 앞으로 곧게 뻗은 메마른 강바닥이 나타났다. 바람이 조금 불어왔고 이 정도 걸었으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 한 모금으로 입을 축인 뒤 하산하기 시작했다. 좀 전에 지났던 계곡 위에 두 번째 다리를 지나 올라왔던 그 길을 따라 내려왔다. 적어도 같은 길로 내려왔다고 생각했다. 이상하게도 더 이상 그 계곡 물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올라올 때보다 숲이 더 울창하고 어두웠다. 잠시 시간이 걸렸지만 내가 그저 자연에 쉼취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진짜로 길을 잃은 것이다. 나는 어디선가 방향을 잘못 잡은 바람에 엉뚱한 길로 들어섰다. 아이폰을 가지고 올라온 게 천만다행이었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원래의 길을 찾기로 했다. 휴대폰을 꺼내며 부디 신호가 잡히길 기도했다. 야호! 와이파이 막대기에 모두 불이 들어왔다. 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제껏 걸어온 길을 추적했다. 곧 산행을 시작한 지점부터 방향을 바꾼 지점들, 마지막에 방향을 잘못 잡은 지점까지 모두 지도에 표시되었다. 10분도 채 안 되어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었다. 당신 인생의 길잡이 애플리케이션. 등산은 등산이고 우리의 일상은 다른 문제다. 간단하게 말해서 GPS 애플리케이션이
인생의 경로까지 찾아줄 수는 없지 않은가? 설마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우리가 인생 계획이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듣는다. 연설에서든 코칭 수업에서든 블로그 글에서든 일상적인 대화에서든 간에 그 개념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설사 인생 계획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일지라도 바로 그 가치를 알아본다. 사람들이 인생 계획의 가치를 바로 알아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어쩌다 자신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전혀 감조차 잡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왔다. 사람들은 내면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자신이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표류하듯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람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삶은 훨씬 더 복잡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위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진 삶은 원래 바랐던 것과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라도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인생 후반에 접어든 사람이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이만큼 흘렀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다. 현재 자신의 인생이 만족스러운 사람이라도 삶은 유한하기에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위의 목록에서 당신에게 해당하는 설명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올바른 책을 찾은 것이다. 인생 계획서란 당신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고 당신이 바라는 인생의 경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계획 없이는 누구라도 의도치 않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불행한 결혼, 불만족스러운 직업, 좋지 않은 건강 상태 등등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사람은 계획이 그 자체로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알고 있다. 우리는 내년의 휴가를 계획하고 자녀의 대학 진학을 계획하며 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한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인생을 계획하는 법이 없다. 마찬가지로 이 책을 쓴 우리 두 사람도 원래는 별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무엇을 놓치며 살아왔는지를 보게 되었다. 비상벨. 나는 20살에 모기지 산업의 첫 직장을 가졌다. 23살에 관리직으로 승진했으며 처음 8곳에 불과했던 지점은 몇 년 만에 17곳으로 늘어났다.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덕분에 내가 속한 팀은 승승장구했고 우리 지점은 최고 실적을 내는 지점으로 급부상했다. 28살에는 모든 지점을 총괄하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네바다주에 걸쳐 200곳의 대출 기관과 관리자를 감독했다. 그러나 직업 세계에서 승승장구하던 것과 달리 나는 문득 삶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당시 회사의 CEO는 나의 멘토이자 친구였다. 그는 나에게 CEO직을 넘겨주고 싶어 했다. 회사는 작년에 상장했고 앞으로의 미래도 더없이 밝아 보였다. 나는 애초에 세웠던 경제적 목표를 훨씬 능가하는 성공을 이루었다. 내 경력에 있어서 그 이상의 성공이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동종 업계에서 일하는 동료들 대부분은
누가 봐도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성공을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누군가는 이혼을 했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결혼 생활에 대해 불평을 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 곤경에 처한 10대 자녀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 어떤 사람은 칵테일이나 약물의 도움 없이는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변화가 빠른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비슷한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결혼하여 자녀 셋을 둔 가장이 된 지금 이 순간, 나는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들은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는 파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금 그들의 삶을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려는 게 아니다. 당시 나는 내 인생에서 뭔가 꺼림칙한 부분을 발견했다. 그리고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고는 당시 내가 가고 있던 방향에 대해 오랫동안 진지하게 고민했다. 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자. 성공에 대한 나의 정의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때까지 나를 이끌어왔던 동기가 추진력을 잃었다. 수입, 소유, 직함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원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가 확실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로 일을 그만뒀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짓처럼 보일지 몰라도 당시 나의 상황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다. 나는 1년간 안식년을 갖기로 했다. 그 기간 동안 다른 직업을 탐색했고 비즈니스 코칭 회사를 창업하기로 했다. 이 회사가 바로 빌딩 챔피언스다. 내가 인생 계획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즈음이었다. 나는 영업 트레이너이자 저자이기도 한 토드 덩컨과 친구가 되었다. 그는 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기묘한 역할을 했다. 인생 계획이라는 개념도 그가 운영한 하나의 교육 과정이었다. 나는 안식년 기간에 나의 첫 인생 계획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훗날 이 책의 기초가 되는 인생 계획 도구도 만들었다. 우리는 셀프 리더십이 팀 리더십보다 중요하다고 믿는다. 때문에 사업과 리더십 개발에 대해 고객과 논의하기에 앞서 개인의 인생 계획 과정을 먼저 거치게 한다. 지난 수년간 수천 명의 사람이 인생 계획 과정에 도움을 받았다. 인생 계획 과정은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 과정을 발견하고 실행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내 동료들이 겪어야 했던 좋지 않은 일들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일상을 구성할 수 있었다. 이어지는 마이클의 이야기도 나와 비슷하다. 성공의 대가. 2000년 7월 토머스 넬슨 퍼블리셔스의 출판사들 중 하나인 넬슨 북스의 발행인이 갑자기 사임했다. 발행인 자리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는 출판 사업에 뛰어들었다. 출판사는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나쁠 줄은 몰랐다. 알고 보니 넬슨 북스는 본사에 속한 14개의 사업 부문들 중 수익이 가장 낮았다. 이후 18개월 동안 넬슨 북스의 정상화를 위해 정말 죽어라 일만 했다. 나는 정신없이 달렸고 우리 팀은 야근을 밥 먹듯이 했다.
넬슨은 수익이 가장 낮은 사업 부문에서 가장 수익이 높은 사업 부문이 되었다. 나는 또다시 승진했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책무가 뒤따랐다. 그러나 성공은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운동량이 줄었다. 인스턴트 음식을 더욱더 많이 먹었고 점점 살이 쪘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다. 당신은 심장마비가 아닐까 걱정했다. 다행히도 심장마비가 아닌 위산 역류 탓에 호흡곤란과 같은 최악의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정말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무서웠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와 관련한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내일에 관한 계획은 세워두었지만 정작 인생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대로라면 남은 기력을 모두 소진하고 뻗어버리거나 아니면 정말로 죽을 것 같았다. 친구의 추천으로 나는 데니얼을 총괄 코치로 고용했다. 당신은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데니얼은 이렇게 말하며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누구나 목적과 균형을 갖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데니얼은 말하며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인생 계획서를 만들어 보길 권했다. 내가 이 일 이외에 내 인생의 다른 중요한 영역들에서 어떠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지 체계적으로 생각해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몇 개월 후 나는 처음으로 뭔가를 꿈꾸기 시작했다. 인생 계획서를 만든다고 해서 삶의 역경이나 예기치 못한 방향의 전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인생 계획서는 당신이 보다 적극적인 삶의 참여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고 미래를 계획적으로 꾸려갈 수 있게 해주죠. 그가 옳았다. 인생 계획서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 갱신하는 일련의 경험은 우리 둘 모두를 바꾸어 놓았다. 가족, 친구, 경력, 관심사와 같은 영역들이 균형을 이루며 발전했다. 인생 계획서는 우리가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었고 우리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는지를 놓치지 않게 해주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인생 계획서의 힘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게다가 희소식이 있다. 인생 계획서는 꼭 번아웃 증상이 찾아온 중년의 경영자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인생 계획은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원하는 삶, 경제적 영역, 인간관계 영역, 신체적 영역 및 영적 영역을 성취하는 데 더 효과가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으며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준비가 되었는가? 누구나 때로 삶의 방향을 잃는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길에서 벗어나 헤맨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바른 길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한다.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는 있지만 목적지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책에서 우리는 당신이 삶에 대한 비전을 정연하게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또한 당신이 더 나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계획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앞으로 하게 될 작업의 핵심은 당신의 사적인 세계와 공적인 세계에 속한 현실들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 투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당신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은 삶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당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감각을 키워줄 것이다. 만약 균형이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면, 만약 각 영역들의 보조가 일정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책이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책이다. 만약 당신이 일에 있어서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사생활의 중요성도 무시하고 싶지 않다면, 만약 당신이 경제적인 성공에 더 집중하고 싶다면, 만약 당신이 최근에 비극적인 사건을 겪고 갑자기 인생이 짧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 만약 당신이 이러한 경우들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한다면 그런 당신을 위한 책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책은 삶의 모든 영역에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줄 것이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이 스스로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하루는 일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수천 가지의 기회로 가득 차 있다. 책 읽어주는 밤 알렉스. 오늘은 나를 돌보지 못했던 시간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책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다시 설계할 기회는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다. 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 단순합니다. 잠시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방향을 정하는 것. 혹시 오늘도 너무 바쁘게 달려오셨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잠깐의 쉼표를 허락해 주세요. 책을 읽는 이 밤처럼 차분히 앉아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시간. 그것이 바로 나를 다시 돌보는 시작입니다. 책 읽어주는 밤 알렉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책,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밤 알렉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